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즉 계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11월 30일 김용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임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심하실 것이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불러 계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2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할 수 있겠나? 어떻게 국민이 준 총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대통령이 계엄해. 그러면 제대로 된 군인이면 이거 계엄 상황입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계엄해야 될 요건이냐? 당신 쿠데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은 내란죄야. 그리고 오히려 그 군인들이 대통령을 진짜 바로 억류하거나 대통령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돼요. 현행범으로. 쿠데타에 동원된 장군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안 시점은 명백하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발전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임 다하실 거라고 했는데 구속 포함하신 말씀이실까요?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임무를 통보받은 것은 12월 1일 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하고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등의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친위 쿠데타 당일인 12월 3일 곽종근 사령관은 오전부터 출동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한가? UH-60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합니다. (10분에서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밤 9시 45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 때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계엄 사실을 통보받은 장군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 미친놈이네. 미친 아니야 그러면서 짐 싸고 있었는데 무슨 짐을 쌌느냐? 3 내지 4일 동안 거리에서 이 반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지낼 수 있는 이 짐을 꾸리면서 그 담화문 듣고 담화문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나왔습니다. 국회로. 최화식 장군이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년 전부터 양성해온 장군들도 부대를 이끌고 일제히 출동했습니다. 진급과 부귀 영화의 유혹에 망설이거나 주저한 장군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목말라 있는 게 뭘까? 진급이지. 여기서 성공하면 박안수, 성공하면 너는 의장, 곽종근이는 너는 대장, 그 여인영하고 이진우 둘 동기니까 너희들 포스타. 그 다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진급이라는 이걸 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진급이 뭘까? 그러니까 진급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인생의 성공은 진급이야.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계급별 정년을 둬요. 대위는 몇 살까지 초령 진급 못하면 5%, 소령에서 중령 진급 못하면 5%, 중령에서 대령 못하면 5% 이렇게 돼 있어요. 계급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 독재가. 군사 독재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걸 지금도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게 해와요. 통작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애들이 죽게 않으면 까무러치게 자기를 충성하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이 결국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에 막혀 12.3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주역을 맡았던 장군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창피한 줄 아셔요, 다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만약 옳지 않은 길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반대한 장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친위 쿠데타는 실행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군들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진급 욕심에 눈이 멀어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역대 쿠데타 주역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도 12.3 친위 쿠데타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됐습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고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곧 사면됐습니다. 성공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실패해 처벌받는다 해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해볼 만한 게임. 쿠데타는 우리 군에게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의 사병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우리 군을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군인은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번 12.3 친위 쿠데타를 통해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겁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